여러분, 연극 한 편이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헨리크 입센의 기념비적인 작품, 인형의 집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사회적 선언이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시대의 단단한 생각들을 깨부셨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연극은요, 이런 대사로 시작합니다. 남편 토르발이 아내 노라를 부르는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거기서 조잘대는 건 내 종달새인가? 어때요? 되게 다정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소유욕이 숨어 있어요. 종달새, 다람쥐 이렇게 부르면서 아내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자리가 돌봐야 하는 귀여운 애완동물처럼 대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연극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완벽함이라는 가면 뒤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헬메르 부부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안락하고 품위가 넘칩니다. 남편 토르발은 막 은행장으로 승진해서 앞날이 창창하고요. 아내 노라는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엄마예요. 누가 봐도 이건 19세기 중산층의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죠. 완벽해 보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이 바로 인형 아내라는 개념이에요. 남편 토르발은 노라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노라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려고 들죠. 심지어 노라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마카롱 있잖아요. 그것마저 이 썩는다 하면서 못 먹게 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아내 노라에게는요.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밀이 이 집의 모든 평화를 깨뜨릴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죠.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이 숫자 4,800크로네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몇 년 전에 남편 토르발이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의사가 이탈리아에 가서 요양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때 노라가 남편을 살리려고 몰래 이 돈을 빌린 거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가정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랬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이탈리아로 가야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노라는 돈을 빌리기로 결심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여성은 법적으로 혼자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 서류를 꾸밉니다. 이건 명백한 중범죄였죠. 하지만 오로지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저지른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노라에게 돈을 빌려줬던 바로 그 남자, 크로그스타드가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비밀이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기 시작해요. 크로그스타드의 협박은 정말 노골적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한번 시궁창에 던져진다면 당신도 함께 끌고 들어갈 것이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토르발의 은행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노라의 그 서명 위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 일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해서 당신 가정을 박살내버리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 연극의 핵심 갈등이 딱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노라의 희망, 기적이 있어요. 노라는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거죠. 내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비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노라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냉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죠. 법은 동기 같은 거 안 따집니다. 위조는 그냥 범죄일 뿐이에요. 바로 이 타란텔라라는 춤이 노라의 심디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원래 격정적이고 거의 광적인 춤이거든요. 노라는 크로그스타드의 편지를 남편이 볼까봐 그 시선을 돌리려고 이 춤을 미친 듯이 춥니다. 이건 그냥 춤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절망, 그 자체를 표현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과연 노라가 그렇게 간절하게 믿었던 기적은 일어날까요? 남편 토르발은
그녀가 꿈꿔온 그런 구원자가 되어줄까요? 하지만 토르발의 첫마디는 노라의 모든 환상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내 모든 행복을 망쳐놨어. 내 미래 전체를 파멸시켰다고. 아내의 희생이나 고통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 평판, 자기 미래가 망가진 것만 걱정하면서 분노하죠. 그의 이기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라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위대한 사랑, 그런 건 없었어요.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고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녀가 믿어왔던 세상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잠시 뒤에 크로그스타드가 마음을 바꿔서 협박을 취소해요. 위기는 갑자기 해결된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 번 진실을 봐버린 노라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봐버린 노라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인형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노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쏟아냅니다. 8년 동안 나는 당신의 인형 아내였어요. 자기는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가지고 노는 예쁜 인형에 불과했다는 것.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의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진짜 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극은 연극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바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죠. 노라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두 뒤로 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겁니다. 이 문 닫는 소리는요, 한 여성이 가부장제라는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오는 그야말로 혁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쾅 하는 문소리의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연극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1879년 초연 당시에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이후 이 작품은 페미니즘 운동의 교과서 같은 텍스트가 됐고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그 주제가 가진 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연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1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인형의 집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혼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뒤에 숨겨진 억압을 까발리기 때문입니다. 아내, 남편, 엄마, 아빠 이런 사회적 역할에 갇혀서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투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죠. 당신에게 진정한 의무는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는 또 뭐냐고요. 이게 거의 1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날카롭게 우리 심장을 파고듭니다. 사회적인 기대, 가족이라는 이름의 압박,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잃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아니 어쩌면 바로 내 마음속에도 21세기 버전의 인형의 집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